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고입니다. 먼저 에디터를 설명하기 전에 에디터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물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진행하셔도 무관하겠지만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삼각형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것을 살짝 오른쪽을 보시면 점 3개가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누르면 가장 아래에 Advanced Settings라고 보일 건데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럼 아마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좌측에 잠깐 볼까요? Region and Language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에디터 랭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변경해 줄게요. 그럼 별도의 저장 없이 한국어로 변경된 것을 보일 겁니다. 그 상태로 X 표시 눌러서 닫아줄게요. 네, 이제 얼리얼 에디터에 있는 창, 즉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문 과정에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손이 습득할 수 있도록 위치와 이름을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같이 얼리얼 엔진을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서 시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이 부분, 레벨 뷰포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공간이고 추후 이곳을 플레이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공간을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화면상에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레벨 뷰포트라고 합니다. 쉽게 뷰포트라고 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에는 아웃라이너와 그 아래 디테일이라고 하는 창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창들을 모두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뷰포트를 보시면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혹은 아웃라이너 패널을 보시면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저도 강의 영상에서 무슨 패널이라고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각각 패널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뷰포트 바로 상단에 보이는 바가 메인 툴바입니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 메인 툴바에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인 툴바인 거죠. 네, 그 바로 위에 볼까요? 가장 상단에 보이는 메뉴 바가 있습니다. 이 메뉴 바는 여러 명령들과 기능들의 접근이 가능한 바입니다. 현재 에디터에 보이는 패널들이 전부가 아니라 추후에는 복잡할 정도로 많은 패널들을 열어두고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러한 패널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하단 좌측에 있는 콘텐츠 드로어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패널이 나타났죠? 이건 콘텐츠 브라우저입니다. 이 콘텐츠 드로어라는 걸 통해서 서랍을 열고 닫으면서 콘텐츠 브라우저가 나오는 겁니다. 콘텐츠 브라우저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파일들을 표시하는 창인데요. 잠시 살펴보면 어떤 폴더들이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폴더 안에 하위 폴더, 그 안에 하위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사진을 찾아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폴더에서 나의 사진 2022년 6월 사진 파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폴더를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콘텐츠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에셋들을 찾아서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창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위에 있는 All 폴더에서 다음 콘텐츠, 스타트 콘텐츠, 프랍 폴더를 보면 다양한 에셋들이 보입니다. 이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만의 폴더에서 사진을 열어보듯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에셋을 찾아 레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검색이나 필터, 즐겨찾기 등의 기능도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레벨을 눌러 콘텐츠 브라우저를 닫아줄게요. 다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려면 콘텐츠 드로우를 클릭해서 열어줄 수도 있지만 컨트롤 스페이스 키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단 툴바입니다. 하단 중앙부터 우측 끝까지 있는 부분을 하단 툴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명령을 입력하여 에디터를 활용하거나 출력 요구, 파생 데이터 기능에 바로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직접 저와 함께 에디터를 조작해 볼까요? 먼저 레벨 뷰포트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이 레벨 뷰포트를 보시면 일반적인 3D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뷰포트에 올려놓고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를 떼면 마우스가 보이죠?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로 이번에는 키보드 WASD를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내 마우스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W를 누르면 앞으로, S는 뒤로, A는 왼쪽, T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Q와 E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아래로, E를 누르면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움직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확대 축소인데요.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보거나 아래로 내려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같이 누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혹은 아래로, 좌로, 우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아마 다른 3D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게임을 했던 분들은 조작법을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오프라인 강의에서 3D 관련 프로그램을 전혀 다루지 않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강의가 끝날 때쯤 정말 편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D 툴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조작법을 익히시면서 따라하시면 입문자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자유자재로 얼리얼 엔진을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레벨을 직접 플레이 해볼까요? 상단 메뉴바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 P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빨간색 네모 표시로 바뀌면서 어떤 로봇 캐릭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숨쉬듯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번 이 캐릭터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이를 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플레이어 스타트 위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창에 액터 배치를 눌러주실게요. 그럼 이렇게 액터 배치 창이 나오는데 여기 영어로 플레이어 스타트 이거를 레벨에 배치해 줄게요. 만약에 레벨에 배치했는데 이렇게 베드 사이즈라고 문구가 나온다면 조금 여유로운 공간으로 위치를 이동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해당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레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해주면 해당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요. 물론 원하는 위치에서 플레이어 스타트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시작하고 싶으면 이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버튼 여기서 현재 카메라 위치로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스타트 위치에서 하고 싶다면 다시 디포트 플레이어 스타트로 눌러주신 다음에 플레이하면 해당 플레이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 마우스 좌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방금 뷰포트 조작법과 유사하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고 WASD 키를 통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배치했던 이 의자도 보이네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hift F1을 누르면 다시 마우스가 보일 거예요. 다시 뷰포트를 누르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이미 얼리얼 엔진 안에는 이런 식으로 물리법칙 그리고 캐릭터 움직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캐릭터의 이동 속도나 점프력, 물체의 무게 등 물리법칙도 모두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하는 부분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네, 이번엔 ESC키를 누르고 플레이를 멈추고 다시 에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뷰포트에 있는 물체를 마우스 좌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파란색 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클릭되고 있는 물체들은 모두 액터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런 박스들이나 바닥, 물건 등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액터라고 합니다. 다른 액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우측에 아웃라이너의 패널에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현재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수천 수만 개 이상의 액터들을 레벨에 배치하게 되는데 그럼 이 액터들을 일일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아웃라이너에서 원하는 액터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SM Chamfer Cub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검색해 볼까요? 조금 당겨보면 현재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파란색 큐브들을 금방 찾을 수 있죠. 또한 이런 액터들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편집, 이름 변경을 통해서 파란색 박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검색했던 기능을 꺼주고요. 다시 액터를 클릭해보면 파란색 박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단축키는 F2입니다. F2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름을 정할 때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더바를 좀 사용할게요. 언더바 박스. 아니면 영어를 사용할 때는 블루 박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나 언더바를 사용하지 않고 대소문자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후 프로젝트를 배포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할 때만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질게요. 또한 아웃라이너에서는 액터들을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액터를 보고 싶은데 천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을 때는 천장을 지우면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사람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안 보이게 되고 다시 아이콘을 누르면 보이게 됩니다. 단축키는 H 그리고 해당 액터를 아웃라이너에서 클릭한 상태로 Shift H를 누르면 보이고 안 보이게 됩니다. 추후 배경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대신 이 방법은 게임 플레이 시에는 다시 보이게 되는데요. 게임 플레이 시에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아래 디테일 패널에서 렌더링 부분 쪽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에서 표시,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 시에도 안 보이게 되죠.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게 되는지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웃라이너를 볼까요? 이렇게 패널과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좌클릭해서 움직이면 해당 패널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다음은 아웃라이너의 폴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콘텐츠 브라우저처럼 아웃라이너에서도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종류별로 폴더에 모아두어 관리하면 편합니다. 이미 시작용 콘텐츠에 블록들과 라이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번 폴더를 접어서 볼까요? 이렇게 폴더 옆에 작은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보시면 블락, 실린더, 라이팅,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은 액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만 액터들이 정말 수천 수만 개가 될수록 더욱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룹화된 것들을 폴더 옆에 있는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다면 한 번에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저희가 직접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웃라이너 빈 공간에 폴더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름은 박스라고 지어줄게요. 그 박스에 저희 아까 이름을 변경했던 블루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줄게요. 또한 이 박스라는 폴더를 우클릭하면 서브 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루라고 지어줄게요. 그럼 다시 블루 박스를 블루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브 폴더를 계속 생성하면서 좀 더 액터들을 관리하기 편하겠죠. 물론 끄고 키고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널을 잠시 접어두고 레벨에 있는 액터를 한번 좌클릭해서 선택해 볼까요? 그럼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신기하게 생긴 화살표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보는 것들인데요. 이걸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를 통해서 액터들의 위치, 방향,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데 만약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둥근 모양이나 끝이 네모 모양이 되어 있는 분들은 키보드 W를 눌러주시거나 뷰포트 우측 상단에 있는 네 방향의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기즈모가 보일 겁니다. 기즈모를 자세히 보시면 빨강, 초록, 파랑, 중앙에는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빨강은 X, 초록은 Y, 파랑은 Z축을 뜻합니다. 얼리얼 엔진도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차원의 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 축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가지 축을 잡고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한 가지 축을 잡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축과 축 사이에 있는 직각 모양이 보일까요? 이곳을 잡고 한 번에 움직이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X, Y, Z가 겹쳐져 있는 하얀색 구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X, Y, Z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문자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자유자재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액터를 회전시켜 볼게요. 키보드 E 버튼을 누르거나 뷰포트 상단에 회전 모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즈모 모양이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바뀔 건데요. 이 상태에서 X, Y 축을 회전시켜 볼게요. 다음으로는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R 버튼 혹은 뷰포트 상단에 스케일 모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기즈모의 끝이 정육면체로 변하게 되면서 X, Y 축을 움직여 볼게요. 해당 축으로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뚝뚝 끊기면서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스냅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뷰포트 우측 상단에 스냅 버튼을 보시면 그리드 모양, 각도기, 그리고 화살표 모양으로 파란색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파란색 버튼을 모두 끄고 기즈모를 활용해서 액터의 위치, 각도,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어떤가요? 이전과 다르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스냅 기능이 있는 이유는 액터와 액터 배치 간의 편리함을 주는 건데요. 정확하게 액터끼리 붙이고 떨어뜨리고 어떠한 일정 간격을 두고 싶을 때는 이 스냅 기능이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스냅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액터끼리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얼리얼 엔진의 단위는 1U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UU는 1cm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1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00cm, 즉 1m를 뜻하는 것이죠. 또한 이 스냅 부분에서 옆에 숫자는 1UU, 즉 1cm, 5cm, 10cm 단위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각도도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액터를 이렇게 공중에 띄운 상태로 키보드 엔드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액터에 딱 붙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 스냅 기능입니다. 다시 위로 올려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스냅, 바닥에 스냅을 눌러볼게요. 동일하죠? 그럼 나는 바닥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액터의 옆에 혹은 위에 있는 액터에 붙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버텍스 스냅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건 조금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액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즈모가 가장 끝에 있고 하나는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일단 버텍스 스냅은 이 기즈모의 기준으로 다른 액터에 붙이는 건데요. V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즈모를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기즈모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기즈모가 중간에 있는 액터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V키를 누르고 딱 달라붙죠? 그런데 이 액터는 딱 모양에 맞게 위치에 딱 붙게 되는데 이 액터 같은 경우는 여기 끝이 아니라 기즈모의 기준으로 붙죠. 네, 버텍스 스냅 같은 경우는 기즈모의 가장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액터에 붙는 기능입니다. 때문에 이 기즈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D 모델러 분들께서 이런 3D 모델들, 에셋들을 만들 때 기즈모의 위치를 정해놓고 만드세요. 물론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기즈모의 위치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마 3D 모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리얼 엔진에 SS를 추가했을 때 저 얼리얼 엔진 상에서도 충분히 기즈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자체에서도 기즈모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액터의 기즈모에 마우스 왼쪽 버튼과 휠 버튼을 동시에 눌러본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기즈모의 위치가 변하게 되죠. 내가 옮기고 싶은 기즈모의 위치로 옮긴 후에 액터를 우클릭하고 피벗 오프셋으로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 위치로 기즈모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오프셋으로 설정을 누르지 않고 기즈모 위치를 옮긴 다음에 다른 액터를 누르고 다시 누르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 오프셋으로 설정을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기즈모를 위치를 설정해줘야 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모든 액터의 기즈모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굳이 사용 안 하실 텐데 알아두시면 추후 레벨 작업을 할 때 좀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선택 모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고 모델링을 눌러줄게요. 혹은 Shift 5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모드 툴바와 모델링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드 툴바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트랜스폼, 이쪽에서 피벗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경고창이 하나가 뜹니다. 경고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 액터에 있는 피벗을 수정하면 이 액터에 관련된 스태틱 메쉬라는 SS 모두 피벗 위치가 바뀌는데요. 그 부분에 주의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바꾸면 얘와 관련된 스태틱 메쉬들, 스태틱 메쉬가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똑같이 생긴 애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 박스의 위치는 정중앙, 기즈모의 정중앙 기준으로 잡혀있죠. 근데 내가 이 기즈모의 위치를 위로 옮긴다면 이 흰색 기준으로 기즈모 위치가 위로 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즈모의 위치가 위로 바뀌기 때문이죠. 한번 해볼까요? 기즈모 위치를 위 기준으로 넣었을 때 수락을 누른다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의 기즈모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만들 때 최초에 기즈모 위치를 먼저 설정하고 아니면 혹은 이 에셋은 위쪽으로 무조건 스냅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에셋들은 무조건 위에 기즈모를 설정하자 라는 약속을 하고 나서 하면 문제는 없지만 이미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즈모 위치를 바꾼다면 일일이 하나씩 위치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즈모의 위치를 사전에 약속하고 나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Ctrl Z를 눌러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모델링 모드에서 선택 모드로 돌아갈게요. 혹은 Shift 1을 눌러줄게요. 네, 기즈모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갔었는데 이 기능을 알아야 추후에 여러분들이 버텍스 스냅 기능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디테일 패널을 한번 볼게요. 디테일 패널을 조금 더 크게 열어볼까요? 여태까지 직접 기즈모를 통해서 액터들의 위치, 각도, 크기를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디테일 패널을 통해 손쉽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 패널은 내가 선택한 액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디테일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에 메뉴바 창을 누르시고 디테일, 이 디테일 1번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디테일 패널에서 다른 부분은 잠시 두고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보이는 곳을 한번 볼까요? 이 트랜스폼 아래 위치, 회전, 스케일이라고 써있는 곳이 보이실 텐데요. 이 기즈모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각도를 변경하고 크기를 변경한다면 즉각
즉각적으로 디테일 패널에서 값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테일 패널에서 값을 변경하면 즉각적으로 레벨에 있는 액터들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값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를 좌클릭을 하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값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또한 X, Y, Z 값을 하나하나씩 변경하지 않고 동시에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자물쇠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X값에 1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X값이 기존에 있었던 값을 기준으로 Y값과 Z값을 같이 변경해줘요. 모두 1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한 번에 X, Y, Z값이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만약은 X는 1인데 나머지는 3과 3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2를 누르면 1의 2배인 2가 되고 3의 2배인 6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3으로 바꿔볼까요? 잠금 표시를 하면 그 바뀐 값의 기준으로 Y과 Z값이 같은 연산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측을 보시면 뒤로 돌아가는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위치값은 말고 회전과 스케일에 있는 되돌아가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디폴트 값은 이 액터가 최초에 설정되었던 값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파란색 액터의 스케일의 디폴트 값은 XYZ가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각도는 모두 0의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임의의 수를 입력하고 다시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원래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트랜스폼 이 위치에서는 연산이 가능한데요. 여기 한번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연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모두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 패널에서는 연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값을 한번 0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재 지금 이 레벨에 위치값이 XYZ가 0인 곳은 이곳이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패널을 한번 배워볼게요. 가장 상단 좌측에 있는 메뉴바 창에서 창, 액터 배치 이 부분을 눌러줄게요. 액터 배치 패널이 보이게 될 텐데요. 만약 사이드바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사이드바에서 고정 해제를 눌러줄게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레벨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액터들이 있는데요. 정렬면체 세이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큐브부터 평면까지 여러가지 액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에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럼 저희가 방금 액터 배치 패널에서 배치한 액터 하나가 레벨에 즉각적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ESC를 눌러서 종료하고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부분을 눌러볼게요. 여기서 원하는 걸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 지오메트리와 일반 액터의 차이점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패널이 한 개가 더 생겨서 뷰포트가 다소 협소해졌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액터 배치 패널을 우클릭한 상태에서 사이드바의 고정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에디터 모서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필요할 경우 해당 패널을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들어가게 되고요. 혹은 다른 부분을 누르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뷰포트만 보고 싶을 때는 단축키 F12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뷰포트만 최소화 혹은 최대화로 보이게 됩니다. 뷰포트만 보고 싶을 때는 이 단축키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액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너무 심플한 액터들만 배치했는데 조금 재밌는 액터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가장 큰 바닥 액터를 제외하고 모두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하고 지울 수도 있지만 아웃라이너 패널을 통해서도 지울 수 있는데요. 폴더 옆에 있는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떤 액터인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액터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액터를 선택하면 모두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눌러줄게요. 그럼 한 번에 액터가 지워집니다. 두 번째도 어떤 액터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지워줄게요. 라이팅 부분은 그대로 둬줄게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첫 번째 바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벽면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지워줄게요. 네, 그러면 바닥과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액터들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먼저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콘텐츠 브라우저 열어주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올, 폴더를 눌러줄게요. 살짝 오른쪽을 보시면 와이파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아이콘은 필터 기능입니다. 얼리얼 엔진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류의 파일을 보려면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스태틱 메시 이 부분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올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스태틱 메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올 콘텐츠 스타터 콘텐츠 폴더를 눌러줄게요. 그럼 지금 다양한 스태틱 메시 에셋들이 보입니다. 만약 스타터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면 콘텐츠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이 뜨는데 콘텐츠, 시작용 콘텐츠, 프로젝트의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스타터 콘텐츠 폴더가 생성될 겁니다. 이 스태틱 메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레벨의 액터를 배치하는 것에 집중할게요.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아무 액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에 한번 배치해볼게요. 그 다음 단축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해당 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거나 아웃라이너에서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현재 레벨에서는 찾기 힘들어. 그럴 경우 아웃라이너에서 클릭한 다음에 F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액터를 포커싱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벨 디자인에서 도움이 되는 단축키이니 잘 활용해보세요. 또한 카메라 움직임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뷰포트 우측 상단에 이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숫자를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 카메라 이동이 조금 더 느려진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3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뷰포트 좌측 상단에 정육면체의 원근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누르고 상단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텐데 이거를 마우스 휠을 통해서 조금 줄여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휠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보입니다. 다시 원근으로 돌아가 보면 방금 저희가 있었던 레벨의 상단 모습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액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배치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상단 혹은 왼쪽, 정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서 배치를 하면 보다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좀 더 익히신다면 편하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기즈모를 활용해서 각도와 스케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당 레벨에 있는 액터의 기즈모 위에 마우스를 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즈모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복사가 됩니다. Ctrl D를 눌러서도 복사가 되고요. 또한 Shift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Alt 키를 누르면서 움직이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스냅 기능도 작동하고요. 각도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바꿀 때는 중심으로 바꾸고 싶은 액터를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액터를 기준으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되죠. 크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얼리얼 엔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은 다소 무거운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운이 되어 여러분이 어렵게 작업한 프로젝트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숨 쉬듯이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단축키는 Ctrl Shift S 키입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모두 저장을 눌러주시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Ctrl Shift S 키를 주기적으로 눌러주세요. 작업 중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른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그 후에 걱정하세요. 남일이 아닐 겁니다. 네, 다음으로 조금 전에 활용했던 액터 배치 패널에 있었던 액터들도 함께 활용해서 레벨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여러분들만의 레벨을 한번 디자인해보고 플레이해보세요. 네, 어느 정도 그럴싸한 레벨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밋밋하죠? 액터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벽도 벽 같지 않고 나무들도 나무 같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머티리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치한 액터들의 색깔을 넣어 더더욱 멋진 레벨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든 이 레벨을 캡처해서 저희 카페에 한번 올려주세요. 캡처 방법은 뷰포트 좌측 상단의 뷰포트 옵션에서 고해상도 스크린샷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고해상도 스크린샷 창이 뜨는데 그냥 캡처를 눌러줄게요. 그럼 우측 하단에 이렇게 고해상도 스크린샷이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서 경로가 나오는데 이 경로를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뷰포트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바로 캡처가 되었습니다. 만약 해상도를 직접 지정해서 촬영을 원하시면 하단바에 콘솔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하이 레즈샷 하고 해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가로는 3840, 세로는 2160의 해상도로 캡처가 됩니다. 숫자 부분에는 원하는 해상도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캡처가 완료된 동시에 똑같이 오른쪽 하단에 캡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문구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경로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이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에 탐색키에서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한 칸 상위 폴더로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세이브 그 다음에 스크린샷 윈도우스 에디터 눌러주면 방금 저희가 캡처한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엔진은 직접 열지 않고 스크린샷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우클릭하고 폴더 보기 눌러주시고 동일하게 세이브 스크린샷 이렇게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런처에서도 즉각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경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경로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스크린샷 캡처했던 게 보일 거예요. 이 사진들을 카페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 자료들을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단축키와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정리해서 제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금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얼리얼 엔진 에디터를 조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문 수업을 모두 마칠 때쯤 저보다 훨씬 더 에디터를 잘 다룰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